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파이코인 영상을 내가 하나도 보지 못했다 하면은 지금 영상부터 보신다면 23년도에 과연 파이코인에 대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요한 내용들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정리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이분 덕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자, 댓글에 뭐죠? 갑자기 BSC 뉴스 바이낸스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다 보니까 파이코인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월 11일에는 2021년과 2022년에 개최된 해커톤에서 수집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2023년 첫 해커톤이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고품질 파이 앱 생성을 촉진하고 생태계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서 개척자와 개발자가 진정한 유용성을 갖춘 모바일 웹 앱을 제작하도록 초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등등등 해가지고 해커톤에는 3만 달러의 상금이 걸려 있었고 우승자는 4월 13일에 발표가 되었으며 6,700명 이상의 개인 참여와 3만 명 이상의 개척자가 참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죠. 이게 바로 1월 11일에 시작해서 4월 13일에 발표됐던 해커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공개한 건 3월 14일 파이데이에 뭔가가 공개가 됐어요. 바로 대규모 KYC하고 유틸리티 생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창조한다 해가지고 이때만 해도 23년도 3월 14일 전후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로는 15일에 대규모 KYC가 인증이 되면서 너도 나도 거의 대부분 KYC 인증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팝업창이 떴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테스트넷 생태계 인터페이스 파이 개발자 리소스, 개발자 대사 프로그램, 그리고 파이 O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도입시켜서 커뮤니티 개발자가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3월 14일에 뭔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노변 포럼 게시해가지고 5월 30일에는 갑자기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는 혁명적인 우리가 SNS 같은 기능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기능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어사이드 포럼이죠. 자, 수백몇 명의 개척자들이 의미있게 연결하고 해가지고 다만 파이어사이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종적으로 KYC 인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파이가 완벽하게 들어왔을 때 그 파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 뭐 결제, 대충 우리가 파이어, 불 같은 거 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토큰, 동전 같은 거 사가지고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SNS 활동을 즐길 수 있다라는 이런 아쉬운 좀 단점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검증된 그런 파이오니어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월간 해커톤 프로그램 소개해가지고 6월에는 파이 암호화폐를 통합하고 사용자 친화성과 진정한 유용성을 우선시하는 혁신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월간 해커톤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다 해가지고 파이 통화의 유용성과 혁신적인 적용에 대한 약속을 반영해서 6월과 7월 반복의 우승자를 발표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파이 해커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해커톤을 뭐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뭔가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전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자, 7월 우승자 해가지고 스트림볼트를 축하한다 뭐 이런 내용들처럼 6월, 7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달 뭔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쵸?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커톤 규모와 비교를 해보면 좀 적은 규모지만 매달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짝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기타 혁신이라고 해서 프로토콜은 파이투데이 아트 페스티벌 해가지고 이게 언제 일어났던 겁니까? 6월 28일에 주목할 만한 벤처를 시작해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다양화시켰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의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 파이투데이를 축하한다 해서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파이 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 파이의 아트를 갖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상품에 대한 거 구매했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취합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뭐 파이 네트워크에 중요할 만한 이정표라고 해서 5천만 명이 넘는 활동적인 개척자들이 참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시기쯤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공식적으로 얘기했던 건 4,500만 명, 이후에 파이 네트워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4,700만 명인데 여기서 추정치가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천만 위에는 그 이상 1억 명이 이미 가입, 뭐 총 유저 수가 1억 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는 뭐 기록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도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블록체인과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이 몰린 거대한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 파이 메인넷을 둘러싼 추측이라고 해서 9월 11일 BSC 뉴스에 따르면 파이오니어는 10월 중순부터 2단계에 걸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드맵을 약속받았다 해가지고 파이 뉴스 미디어 트윗에 따르면 메인넷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메인넷에 대한 뭔가 오가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2단계에 걸쳐서 공개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 찌라시로 많이 도는 내용이었는데 원래 9월이었다가 9월에서 밀려서 10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2번에 걸쳐서 로드맵이 공개된다, 이런 내용들은 있었지만 다만 이 내용이 뭐예요? 공식적인 파이 코어팀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다,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라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한다든지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백서에 대한 부분이 2019년과 2021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범주를 각각 눌러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9년도와 21년도의 로드맵은 거의 동일했던 걸로 보여져요. 로드맵에서 쭉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2021년도, 2019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렇게 지금 로드맵과 백서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는 2년 텀으로 해서 2023년도에 이때는 뭔가 승부수를 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승부수가 바로 로드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될 게 KYC 인증 뭐 관련한 내용들과 그 다음에 메인넷에 대해서 언제쯤 할지 구체적인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로드맵 관련해가지고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모더분들, 일부 모더분들이 성명서를 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만두기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따라 좀 더 살펴보면 뭐 파이 창립자 니콜라스는 10월 중순에 파이 메인넷 로드맵을 출시하고 4분기에 V2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했지만 V1을 10월 중순에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달 이 시기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긴 할 것 같다라는 이런 예측치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트남 조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베트남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전날 자정에 한번 다뤄드렸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트남 당국의 진행 중인 조사로 인해 가려져서 잠재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7월 파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재조명됐던 게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도 베트남에서는 조사 착수를 했다라고 했지만 그때도 아무런 내용이 나오진 않고 뭐 아직까지도 조사하고 있는 건지 그때 조사했던 거는 모르겠고 지금 또 베트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조사했을 때는 약간 꽝난 느낌이었죠. 뭐 정확한 정황도 없고 신분증에 대해서 유출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KYC 인증 자체에 이 베트남 신분증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그냥 날라가 빠이짜이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나왔던 지금 베트남 7월에 파이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그냥 근거가 이거예요. 매우 복잡하고 관리되지 않는 모델이라는 이런 걸 우려하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는 건데 굉장히 물음표스럽죠. 도대체 얘네들이 말하는 매우 복잡하고 관리되지 않는 모델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코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도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부지기수한데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지 않는데 파이코인에 왜 유독 여기에 혈안이 돼 있을까? 베트남이 뭔가 이런 부분에 수상한데 아무래도 노드 랭킹이 3위라는 거, 세계 랭킹 3위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고 계속해서 노드의 숫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파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좀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볼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264.2만 팔로워입니다. 팔로워가 굉장히 많아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조만간 리플, XRP도 역전할 그럴 기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은 이 파이코인의 가치, 결국엔 이 팔로워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결국 관심도입니다. 관심도. 그래서 이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파이코인이 뭔가 공개를 하는 순간부터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파이코인이 리에이스님은 그럼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100% 확신이라는 건 없어요. 실제로 코어팀에서 하는 코어팀에 있는 누구예요? 니콜라스 씨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청티아판도 이거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100%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이 100% 확신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어떠한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국에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고민,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피드백이라는 게 있다는 걸 봤을 때는 아 그래도 파이코인은 뭔가 유저수도 많고 뭔가 희망적인 그런 요소로 다가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여러분들한테 100%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이 파이코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료 채굴 코인 중에는 단연 랭킹 1등이고 그 외에도 이 파이코인을 따라해서 모티브로 삼아서 여러 가지 파생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쭉 지켜봤을 때는 파이코인이 실패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라는 건 아마 다들 느끼는 공감대 형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내가 봐도 영상 잘 만들었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